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투스 앤서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갑자기 설명하려고 하니까 눈도 이렇게 많이 오고 이런 험한 날씨에 학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제가 설명의 내용 잘 준비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좀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끝나고 학원 시설 견학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재수종합반이잖아요. 또 재수종합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지금 학생들이 좀 2명 보이고 나머지 부모님들이 보이는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재수종합반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재수종합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사실 학생들이 좀 많이 와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부모님들이 먼저 들으시고 나중에 학생들하고 다시 한번 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저희 학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 글을 읽어보셨으면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중간에 현실에서 성공하는 길 방법은 성공하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게 존재한다. 실제 그렇지 않을까요? 100명의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의 방법이 있을 텐데 다 왜 통일된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냐? 라는 의구심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기존의 이제 학원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설명이니까 제가 딱 명확하게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 기존의 학원 재수반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원래 목동 청설학원에서 이투스 앤서로 변경한 거거든요. 목동 청설을 저희가 5년 동안 실제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투스 앤서로 바뀐 거고요. 실제로 여기 이제 광명 쪽에서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청설학원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어디 있냐면 평촌에도 있고요. 부천에도 있고 아직까지는 일산에도 남아있고요. 분당에도 남아있습니다. 자, 청설학원이 없는 데는 목동하고 강남만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점점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재수학원,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저희 학원 말고도 정로학원, 대성학원, 메가스터디학원 이런 학원들이 전부 다 요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십니다. 자, 그럼 이런 학원들은 학원 중심의 종합반, 반 중심의 종합반이라고 제가 정리했는데 거기에는 선택권 없는 수업, 무분별한 컨텐츠, 나와 관계없는 관리 이렇게 3가지로 지금 현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학생들 여기한테 물어볼 텐데요. 학생들 종합반 다녀본 적 있어요? 사실 다녀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고등학교까지 이제 졸업할 시점까지 와서 학생들 공부할 때 국어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을 따로 다녔지 예전에 부모님 세대처럼 이제 한 학원에 전부 다 배우는 그런 형태의 학원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종합반이라는 이해를 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학교 생각하면 돼요. 학교. 학교에서 내 교실에서 모든 수업이 다 진행되고 그 교실에서 수업도 듣고 자습도 하는 시스템. 그래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한 공간에서 계속 공부하고 하는 이런 교실에서 공부하고 하는 시스템. 이걸 종합반이라고 한다. 자, 그럼 그때 핵심이 되는 게 반입니다. 반, 교실. 그래서 학생의 비슷한 성적대별로 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때 뭐 그 반에 10명이든 20명이든 뭐 30명이든 이렇게 반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을 한 번에 운영하는 방식이 기존의 종합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학생 중심의 종합반으로 재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바꾼 겁니다. 학원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자, 필요한 수업만 듣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 없는 컨텐츠를 굳이 사지 않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설정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만을 위한 개별 관리를 한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말의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되게 좋아 보이긴 한데
사실 학생들한테는 이 말이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부모님들한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방문 상담 오신 분 있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머님이 오늘 방문하셨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저희가 반이 없습니다. 저희 학원은. 근데 반이 없다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냐. 반이꼴 관리라는 개념이 기존의 부모님들한테는 되게 확고하게 잡혀 있거든요. 통제되고 어떠한 규율이 있고 적어도 거기에 속해야지만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도 청소학원 할 때 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학생이 있고요. 수학 수업이 너무 쉬운 수업이 쉽다고 하는 친구들인데 같은 반에 있어요. 그러면 쉽다고 하는 친구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네가 무조건 참고 견뎌야 돼 라고 얘기하고요.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반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너 너무 앞서갈 필요 없어. 우선 지금 제시해 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눌렀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잘할 수 있는 애는 더 잘하게 해줘야 되고요. 부족한 애는 잘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되는 게 사실 교육에서 맞는 거지. 왜 그렇게 한 틀에서만 얘기를 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보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한 틀에 놓고 이걸 무조건 해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실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제수반에서는요, 수업하는 강사가 담임선생님을 합니다. 실제 학교에도 담임선생님 수업하시죠?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학습관리라는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수업이 메인 잡이고 관리라는 부분은 사이드 잡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수업이죠. 자, 그 다음에 생활 지도하는 것도 역시 담임선생님이 다 하십니다. 이게 기존의 시스템. 저희 이투스 앤서는요, 수업하는 강사가 담임을 하지 않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따로 있고요. 그게 전략 담임선생님인데 어떤 분이냐면 설명회 다녀보셨죠? 그 설명의 연사가 담임선생님이에요. 그럼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학생들의 담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의 첫 출발점이 입시입니다. 내가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학습 설계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담임생들 전략 담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생활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면 저기는 기존의 방식은 한 명이 학생을 관리했다면 여기는 그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3개의 그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전문화돼서 관리가 진행될 수 있겠죠? 단점은 학원 입장에 돈이 많이 들겠네요. 자, 저희 시스템 되게 좋은데 왜 학원들이 못하냐면요, 바로 비용입니다. 현실화되기는 비용 자체를 만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학원들이 시도했다가 다 포기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러셀입니다. 제가 러셀하고 나중에 저희 앤서의 차이점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왜 관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누적 학습량의 증가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게 단위 시간의 학습량입니다. 단위 시간의 학습량. 자, 여기가 수능이고요. 수능을 향해 갈수록 단위 시간의 학습량이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런가?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요, 수험생 자체는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면 실제로 단위 시간에 내가 숨도 있는 공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가 줄어드는 이유요. 시기에 따라 학생들이 학습법을 선택을 합니다. 군중심리처럼. 이 시기에는 무조건 실무를 풀어야 돼. 아직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나한테 만든 게 아니라 그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하게 됩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고 있고요. 아직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실제 학습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본인의 성적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는 관리를 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매달 학습 계획을 짜고요. 그 학습 계획을 계속 관리를 받습니다. 학생이 얼마나 이걸 이루었는지,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모의고사 성적 향상이나 이런 걸 통해 다음 학습 계획을 또 정리하고요. 그래서 멀리 본 수능을 향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시즌별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관리를 받으면 단위 시간의 학습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적 학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선은 재수생들의 성적은 많이 오를까라는 것도 많이 궁금하시죠? 자, 재수생들은 성적이 100% 오릅니다. 성적 안 오른다라는 얘기는요, 그 친구의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오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더 배우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고3 때까지 다 배웠죠. 그걸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게 재수기가 아니고요. 내신 시험도 없습니다. 학생부 관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활동도 할 게 없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더 시간은 더 효율적으로 쓰죠. 배웠던 내용 공부하죠. 그리고 전문적인 담임선생님 붙어서 관리해 주죠. 안 오르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색한 건 있습니다. 성적은 올랐는데 성공했다는 말은 참 인색합니다. 예를 들어 인서울이 안 되는 친구가 꿈을 뭐 스카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스카이를 가면 성공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건동홍수 정도만 붙잖아요. 그러면 그닥 제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의 차이가 아마 다른 부분들한테 이렇게 전달되기에 내가 성공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요, 아직 모르거든요. 올해 시험이 어려웠죠. 어려워서 잘 본 사람들이 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평상시보다. 그 다음에 못 본 사람들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 이제 성적 데이터를 제가 비교해 봤더니 이과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과는. 문과는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유지한 애가 잘 본 거예요. 이게 아마 수학 쪽에 영향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수학을 여기서 다 맞고, 그러니까 재수생 할 때 여기서 다 맞았어요. 다 맞고, 서강대 경영학과를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수능 전 영역에서 7개를 틀렸는데 국어만 7개를 틀렸어요. 다른 건 다 맞고. 그래서 서강대 경제학과를 가서 다니다가 올 5월 달에 반수를 했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난 연대는 가야겠다. 근데 그 친구가 올해 수능 성적으로 연대는 갑니다. 정시로. 그만큼 성적을 올렸고요. 근데 그 친구도 수학을 3개 틀렸어요. 그게 딱 정확하게 올해 문과 학생들의 체감 수학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에 다 맞은 친구예요. 근데 올해 수능을 1년을 더 공부하고 3개 더 틀렸어요. 그게 지금 현재로 체감되고 있는 난이도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담임선생님들이 이제 하시는 특별한 것들. 자, 학습 전략, 수업 설계, 학습 점검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전략 담임선생님들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입시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희 이제 제가 여기 계시지만 한 분의 그냥 학부모가 계시고 학생이 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먼저 딱 오면요, 뭐부터 여쭤보냐면 어떻게 이투스 앤서를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사실 저희는요, 여기 다녀봤던 친구들이 가장 만족하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보내봤던 학부모님들이 되게 만족하십니다. 자, 기존에 이런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라는 걸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에 국어학습법은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저희도 국어 선생님 계시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의 밸런스는 누가 잡나요? 기존에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걸 담임선생님이 잡아줍니다. 전략 담임선생님. 그리고 또 저희는 시간표 자체가 학생마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자, 첫 번째, 학생들의 목표 대학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성적이 다릅니다. 출발점. 그리고 출발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자, 지금은 조기반 설명회고요.
자, 이런 고민들을 또 하거든요. 내가 과연 조기반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나중에 정기반부터 할 것인가? 나중에 좀 더 늦게 시작할 것인가? 뭐든지 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사실은. 늦게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저희는 방법들을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기반 하게 되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편향적으로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균형을 잡는 학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적 자체가 불균형 상태니까 학습을 약간 불균형하게 해서 균형을 잡아줘요. 근데 학습을 불균형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 과목들을 안 하는 게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으라고 해서 이쪽 걸 잘하는 걸 안 하라는 게 아니라 학습량을 줄여서 유지하고 그 다음 내가 지금 부족한 과목에 대한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그걸 끌어올리는 게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이유는요, 내가 약한 과목은 아무리 시간을 많이 써도요, 성적이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과목을 안 하면 떨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잘하는 과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못하는 과목에다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을 계속 못하게 됩니다. 불안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습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좀 안 나오는 과목이 있으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관리 받지 못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저희 담임선생님이 이제 학생하고 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목표 대학, 그 다음 지금 현재 학습에 대한 성과.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지원 전략이 나옵니다. 수시로 갈 건지 정시로 갈 건지. 그럼 이제 내가 수시든 정시든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생길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학습 전략이 나와야죠. 과목별로 등급을 어디까지는 맞춰야 그렇게 가고 설계가 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존의 방식은 뭐였죠? 기존의 방식은 그냥 학생이 반이 배정되면 시간표가 주어집니다.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는 이 일련의 과정을 학생에게 교육시키고요. 그리고 동의를 받고요. 동의를 받아요. 그걸 설득합니다. 그리고 같이 옆에서 서포팅 해줍니다. 자, 그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나만의 시간표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만의 시간표가 학습 수업 설계의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습 점검이라고 해서 일주간의 학습의 학습량들을 담임선생님이 계속 체크를 해주십니다. 자, 이런 역할들을 저희 전략단님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재수종합반은 없는 겁니다, 이게. 실제 저희 이투스 앤서에서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리고요. 자, 이게 주간 학습 시간이라는 겁니다. 매주 이제 학생들이 받게 되는 건데 제가 하나 키워볼게요. 그러니까 성적에 따른 성적표를 받아본 적은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학습 시간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자, 이게 전체 평균이고요. 상위 30% 학생들의 학습량에 대한 얘기. 학습량은요, 수업 시간하고 자습 시간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해요. 내가 이 과목에 쓰는 시간. 자, 내 학습 시간에서 이걸 비교합니다. 실제로 내가 어느 과목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학습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매주 단위로 점검을 담임선생님이 같이 합니다. 이 학생과. 이걸 통해 학습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략 담임선생님들은 수시 전략, 정시 전략, 성적 관리라고 있는데 사실은 입시에서 학습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시, 정시, 원서 상담들 고민되시잖아요. 이제 이투스 앤서 오시면 고민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학생하고 담임선생님이 평상시에도 입시를 기반으로 학습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하고 정시 상담을 저희 학원에서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참고로 지금 올해 재수생들 지금 현재 다 끝났죠. 12월 수능 이전에 다 종강하고 다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 친구들을 데리고 밑에서 정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하고의 약속이죠. 우리 담임이 평상시에 계속 학생하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네 원서 최대한 손해 나지 않도록 잘 써줄게. 그거 믿고 공부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시 상담을요, 정말 진정성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차 상담하고 2차 상담, 필요에 따라 3차 상담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가 제가 밑에서 잠깐 이제 시설 경약할 때도 담임선생님들 다 앉아서 지금 상담하고 계시는 모습 보실 겁니다. 자, 매달 모의고사를 통해서요, 모의고사 가지고 실제 학생들의 경쟁력을 평가하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갈 수 있는 대학들 알려주고, 목표시 대학까지는 과목별로 얼마의 성적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리해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한 문제 더라고 해서 각 과목별로 실제로 네가 이 한 문제를 더 맞췄을 때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목표치가 설정이 되고 그에 따라 학습 전략이 나오죠. 그러면 한 문제를 더 맞힐 텐데 과연 어떤 문제를 맞힐 것인가? 어떤 유형을 맞힐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변화를 저희가 계속 관찰하면서 학생과 학습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저희가 데이터로 균형 있는 학습 관리를 완성하다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가 인강 큐레이션입니다. 이 축소하면은 뭐 대표적인 인강 회사죠. 혹시 얼마 전에 저희 메타버스 런칭한 건 아세요? 요새 TV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저도 들어갔다 왔는데 아마 저희들도 저희 학원도 조만간 입점하지 않을까. 메타버스라고 해서 사실 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거예요. 이 데이터를 지금은 인간이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사실 인간 같은 게 인간 큐레이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왜냐면 저희가 인강회사 거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인강의 완강, 끝까지 보는 학생들의 비율이, 학생 끝까지 봐요? 끝까지 보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래요. 애들이 처음에 딱 1강을 듣고 끝강까지 보는 애가 10%. 그래서 인강회사들이 뭘 팔죠? 프리패스. 우선은 막 듣게 해줘요. 프리패스 하잖아요, 강좌별로. 참고로 저희 이투스 인강은 저희 그 조기반 학생들한테는 50% 할인합니다. 등록생에 한해서. 그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학원 다니면 메가스터디나 뭐 대상 마이맵 같은 거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필요하면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그냥 마이맵 보라고 해요. 그렇게 필요한 거면 직접 설계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강을 끝까지 안 보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학생들이 인강에 대해 잘 몰라요. 참고로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옆에 시대인재라는 학원 있잖아요. 시대인재가 뭐로 유명하죠? 시대인재는 딱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하나가 컨텐츠, 서바이벌. 그거 받으러 하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일부 강사.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최상위만 지향한다. 실제로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다. 근데 거기 다니면 안심이 된다. 실제로 거기서 재수하고요, 저희 학원에 삼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현실감 찾아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참 자기 공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친구도 많은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에 강모식 선생님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 선생님 수업이 너무 좋았대요. 좋은데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대요. 자,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좋았대요. 근데 자기는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대요. 어떻게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던 수업을 좋다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시대인재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학원 자체가 그래서 컨텐츠를 줄 때도 최상위로만 주기 때문에 애들이 받아서 그냥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무분별한 컨텐츠라고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준 학원이 바로 그 학원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 인강 같은 경우에도 혼자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담임선생님들이 인강에 맞춤을 해줍니다. 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강을 보고 싶다면 이런 선생님, 이런 선생님, 이런 선생님. 사실 거기는 이투스 선생님들도 많지 않아요. 내가 보면 인강 강사들의 좀 유명한 강사들은 메가 쪽에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선생님, 이런 선생님 이렇게 추천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설계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까지. 그래서 이게 인강 계획서입니다. 자,
학원을 다니면 학원 수업을 우선시 있게 들어야겠죠. 근데 인강이 더 편한 경우면 인강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제 딸도 지금 고2 올라가는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넌 현강하고 인강하고 어떤 게 더 편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혹시 자녀분들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현강하고 인강하고 어떤 게 더 편한지. 당연히 저희의 생각은 현강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강이 더 편하다는 친구들도 많고요.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현강이 더 나아요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강이 뭐가 좋아라고 물어보면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 내가 놓쳤던 부분을 계속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부분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리적이다.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왜 반복해서 하지?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데? 그게 인강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간 학습 시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그 다음에 학습 기록장이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필러 5, 7, 9, 10 뭐 이렇게 있고 5017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저희는 컨텐츠를 강매하지 않고요. 학생에게 맞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한테. 왜냐하면 학생이 자기의 학습 능력을 체크하고 학습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면 그것들을 맞게만 잘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5027은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올해. 5024로. 자, 24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수능이 바뀌었죠. 그럼 이 5024는 어떤 시험이냐면 수학 문제 중에 킬러 6개를 뺀 나머지 모의고사. 그러면 아직 킬러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사실은. 사실 24문제 맞췄을 때 나오는 점수가요, 76점입니다. 76점. 그럼 76점을 안정적으로 받는 애가 딱 76점 맞을까요? 그 이상을 맞겠죠. 그러면 안정적인 어떤 80점대까지 목표로 하는 단계에서는 이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게 되겠죠. 준킬러 10. 내가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겠다. 그럼 그 다음 설계는 준킬러 10으로. 그걸 넘어서고 1등급대를 이제 가는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은 킬러 5. 뭐 이런 식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략단들이 하는 걸 이제 정리해 본다면, 자, 학생부 정시 수시 다 포함한 나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짜주시고요. 그 다음 그 입시를 토대로 나에게 맞는 학습 전략들을 이런 학습적인 도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특별하면 이제 대표적인 나만의 시간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수업을 설계할 때 가장 이제 도구로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를 저희는 나만의 시간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시간표를 짤 때 먼저 학생들이 학원에 담임선생님한테 공유하는 자료가 전년도 모의고사 성적, 학업 계획서, 목표 대학, 전형 분석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 전형 분석은 담임선생님이 하실 거고요. 목표 대학만 적으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통해 학생의 나만의 시간표를 담임선생님들이 추천하실 겁니다. 그리고 학생도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겠다는 걸 설계를 할 거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가 뭐가 부족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들을 고치는, 개선하는 방법을 사실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자, 아까 제가 일반 종합반 있잖아요. 일반 종합반. 기존의 청소학원이든 종로든 대성이든 이런 학원들이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 베이스가 이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학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게 해라. 이게 기본 베이스에 있고요. 저희 이투스 앤서는 학생과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학생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대화를 통해 학생한테 일깨우고요. 그걸 직접 고쳐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나만의 시간표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짜고요. 심층 상담. 자, 저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작성해서
담임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심층 상담을 하고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수업 진행 후에 이제 1주 딱 지나고 나면 사실 부모님들, 학생들 학원 보내고 나서 뭐 첫 수업 듣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저희 여기서 담임선생님 다 물어봅니다. 학생하고 시간표 설계이기 때문에 그 수업이 맞는지. 그래서 맞지 않다면 정정을 해줍니다. 다른 강좌로 대체 강좌를 집어넣어주거나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만의 시간표라고 하고, 이 나만의 시간표를 잘 짜기 위해서 저희가 강의 계획서를 또 학생들한테 줍니다. 실제로 지금 조기반 강의 계획서가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어떤 강좌가 깔려져 있는지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강의 계획서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찍으시면 그 강좌를 담당하는 선생님의 안내 그 영상이 있습니다. 직접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놨고요. 이건 제가 이제 맞춤 학습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이 부족한 학생의 커리큘럼, 국어 수학에 집중이 필요한 학생, 아니면 균형 있는 밸런스가 중요한 학생, 뭐 이렇게 학생들마다 개개인의 시간표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표에 대한 예시는 저 다음 순서에 여기 이제 교무실장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저희가 선택하는 강좌는 사실은 학생한테 필요한 모든 강좌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전부 다 정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제가 왜 정액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하나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너셀 같은 경우는 강좌 수강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한 강좌 들을 때, 두 강좌 들을 때, 세 강좌 들을 때 이게 수강료를 납부하는데, 제가 담임선생님이고요. 어머님이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제가 담임선생님이 수학 한 강좌를 듣자라고 학생한테 얘기하면 학생이 네 그럴까요? 당장 돈이 걸린 부분인데, 실제로 담임선생님이 성의를 다해서 학생을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실제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부분이 자, 우리 담임선생님 세일즈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어떤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보냐면 학생이 부모님한테 저 재수하는 것도 사실 미안한데 저 추가적으로 이런 수업 더 듣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자, 저희는 진정한 관리라는 걸 하기 위해 모든 걸 정액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담임이 경제적인 구속에서 벗어나서 더 진짜 학생의 대학 입시의 성공을 위해서만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러면 편하게 수업을 집어넣고 편하게 수업을 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기에 알맞는 학습들을 설계해 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자, 너셀 같은 데도 그래서 담임이 있어서 그 담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활관리를 합니다. 생활관리. 아침에 일찍 왔냐? 자습 시간에 똑바로 하고 있니? 이 정도 물어보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관리를 하던 선생님들이 가서 담임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말 그대로 입시를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이따 뭐 내려가서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12월 26일, 27일 날 상세 분석 설명회를 합니다. 대학별로 막 라인 나눠서. 그분들이 그 라인의 담임입니다. 예를 들어 그 연사가 서성한 뭐 이렇게 중경에 서성하면 그 라인의 담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모집요강 보면 서울대 의학계열 있고요, 연고 있고 명문 있잖아요. 요게 이제 반이 있는 게 아니라 담임 라인입니다. 그래서 학생대별로 목표치 대학들의 라인을 설정해서 거기에 담임이 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저희 강사들은 정말 유능한 강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예전 같은 시스템은요, 재종반에 강사들한테 담임을 시켰기 때문에 수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재종반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는 담임과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수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시고 와서 수업하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투스 인강 강사가 인강을 하는 게 아니라 현강을 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자, 저희 강의실이요, 요게 세 번째로 큰 강의실이고요. 요 옆에 강의실 가면 150석짜리도 있어요. 자, 일반 학교들 어때요? 강의실, 교실 사이즈 똑같죠?
일반 재수종합반도 다 교실 사이즈 똑같습니다. 이투스 앤서는 이투스 앤서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들이 편차가 되게 큽니다. 이 옆에 강의실은 20석입니다. 그래서 강좌의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강의실의 사이즈가 천차만별로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대치, 목동 지역의 유명 단과 강사들, 그 다음 이투스, 재수반, 최우수 강사들이 여기 전부 다 출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이투스 자체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의 성적 관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투스는 실제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는 기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명확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시를 알아야 사실 학습을 잘 설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전국 단위 모의고사 지금 보고 있는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죠? 이투스하고 바로 대성입니다. 대성. 이 두 군데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한 해 한 해 볼 때마다요, 적자예요. 적자지만 왜 하는 거냐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성적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필요하고요. 이 성적 데이터는 종이로도 부모님들한테 제공되지만 저희 홈페이지 상에 학생 홈페이지 개인 방이 있습니다. 거기 누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모님이 확인 가능하십니다. 저희 학습 공간입니다. 자, 저희가 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로 아침에 학생들이 등원을 하면 교실로 가는 게 아니라 독서실 지정석으로 갑니다. 자, 기존에는 공간을 교실 하나만 썼다면 지금은 내가 수업받는 이런 공간과 내가 자습을 할 수 있는 독서실 공간을 나눠서 줍니다. 저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학형 기숙이다. 내가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온다. 여기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 내가 수업도 여기서 들을 수 있고요. 저희는 구정하고 추석 때도 저희 독서실 열어줍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독서실 공간을 따로 문을 닫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 자리는 지금 지정석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오픈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되게 아늑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혼자 있다는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다 주변이 다 공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개인 자석인데, 우선 사물함까지 일체형으로 전부 다 자석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물함, 이쪽은 전원. 그래서 인강도 자기 자리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스터디 바라고 해가지고요, 졸릴 때 서서 공부하거나 하는 자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길게 열람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스터디 카페. 지금 여기서는 정시 상담 진행 중이고요. 학생들이 이제 여긴 예약제로 운영은 됩니다. 지정석은 아니고 아침에 와서 저희가 분위기 전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 공간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 학원 자체가 사실은 올해는 코로나 이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학원도 휴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희 학원은 사실 큰 이슈가 없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저희의 그 시스템에 좀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학생들 동선에 대해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아침에 학생들 등원해서요, 8시까지 등원이고요. 등원해서 독서실 자기 자리로 갑니다. 독서실은 지정석입니다. 자, 독서실에서 말을 하나요?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지정석이어도 옆에 주변 애들하고 친해지지 않습니다. 자, 수업 시간표 다 다릅니다. 학생들마다. 그러면 수업 때 이 강의실에 올라와 수업을 듣는데 가운데 기준으로 남녀입니다. 그래서 지정석이 아닙니다. 지정석이 아니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익숙함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학생들이 학년이 바뀌어서 새 학년이 돼서 교실에 이제 들어가면 3월달엔 분위기 진짜 좋아요. 근데 4월달, 5월달, 6월달 가면 갈수록 점점 분위기 나빠지죠. 그 나빠짐이 바로 익숙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는
수험생을 할 동안에는 그 익숙함을 막아줘야지 학습의 효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착안해서요. 그 익숙함을 없애는데 공강과 수업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은 학원에 오게 되면 사실 한마디도 안 해도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말하고 싶으면 담임선생님하고만 말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는 식당도 그래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거든요. 저희는 식사를 그래서 전부 다 독서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독서실 앞에 배식대가 생기고요. 거기서 자율배식을 해서 독서실 자기 자리에서 식사. 그래서 초개인화된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거 설계할 때 제가 너무 애들이 외로워서 살겠나? 실제 제가 설계한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너무나 개인화 시켜놨는데 한 2달 정도 지났나?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가? 너무 외롭진 않니? 실제 저는 이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 학생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편해요. 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내 공부만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제도 재수를 한 친구입니다. 재수를 한 친구고 사실 재수를 N사에서 하거나 뭐 학원들 재수 학원들을 하게 되면 삼수를 같은 학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오겠죠. 근데 그 친구는 작년에 재수하면서 6사 1차를 붙었습니다. 근데 2차를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어제 와가지고 다시 등록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랬대요. 이번에 딴 데 가서 하면 어떻겠니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난 무조건 N사에서 한다고. 그만큼 저희 시스템 자체가 학생들 여기서 생활해 본다면 그 우월성은 뭐 입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1월 3일부터 조기반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조기반이 끝나게 되면 정규반으로 그냥 2월 됩니다. 그래서 조기반 성적을 보고 정규반을 뽑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서울대 의학계열, 연구계열, 명문계열, 특별전형 뭐 이렇게 진행하고요. 우선은 명문대 전형까지 우선 들어오기 위해서는 국수 영탐 2개 영역 등급합 8 이내가 여기까지가 무시험입니다. 자, 이러한 성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험에 희망을 하는 학생들도 사실 저희는 아마 1월 3일이 아니라 12월 달 안에 조기반이 마감이 될 겁니다. 실제 저희가 목동 지역에서 가장 빨리 마감되는 학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윈터스쿨도 같이 1월 3일 날 시작을 하는데 윈터스쿨은 벌써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조기반은 12월 달부터 모집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아마 수시 1차 합격 마지막 날인가 발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좀 더 학생들이 이제 아마 지원 여부도 결정하면서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은 또 조기반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서실 자리 지정권을요 등록순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등록순이라는 게 제일 명확하고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결제한 순서대로 독서실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이렇게 찜합니다.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조기반은 인원수가 좀 들어와 있어갖고 조기반은 자기가 꼭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해도요 조기반 7주 후에 정규반 할 때 이 순서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순서는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수업료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전혀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1월 3일까지는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1월 3일 이전에 내가 순번만 잡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3일 이전에 내가 수강 의사를 철회하면 전액 환불입니다. 모든 학원이. 그렇게 안 하면 그 학원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다녔던 모든 학원들이 결제하고 다음날부터 다녔잖아요. 여기 그런 데가 아니라 사전 내가 의사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나 다닐 건데 좀 생각해 볼게 하면 사실 학원 입장에서 계속 신입생을 받아야지 지금 이렇게 비워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제 순으로 그걸 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고민은 그 뒤에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눈까지 오셨으니까 다들 결제하시면 제가
이번 달 것들 5% 할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취소하셔도 됩니다. 오늘 눈까지 오신데 고생하셨. 5%면 너무 적나요? 5%도 많은 돈인데. 자, 우선 성적 우수장학금 해가지고 이 성적대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학원을 다닐 때 장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되게 많이 줍니다. 저희가 이투스 계열에 제일 많이 줘가지고요. 제가 소명서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줘? 실제로 성적 좋은 애들이 많이 오니까요. 작년에도 저 성적 수능 국수탐 1 또는 국수형의 합 4 이내 이런 애들이 재수할까 하는 성적이잖아요. 작년에 저희 학원에 40명 있었습니다. 저희 학원에 40명 있어가지고 제가 내신 그랬어요. 야, 올해 우리가 만점자 하나 나오겠지. 그러니까 수능 어렵다고 만점자는 전국에 한 명 있도록 한 명. 근데 아마 작년에 저희가 의학계열 서울대 의학계열에 한 22명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60명 정도 갈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이런 앤서 시스템의 우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애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 자, 여기에 눈여겨보실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조기반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투스 계열에 아니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재수만 해서 저희만 줄걸요?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는 마케팅 차원에서 주는 거 아닐까요, 학원이? 학생들 성적을 가지고 마케팅 하려고 장학금을 주는 건데 6월 평가원 성적이 지금 언제 앞으로 볼 6월 평가원 성적이에요? 그게 마케팅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고 그거는 뭐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장학금을 줄게요. 왜냐면 학생들이 조기반부터 출발해서 가면 멀잖아요. 중간에 목표점을 하나 잡게 해서 합4, 합5를 만족하면 이만큼 장학금 주겠다. 사실 이거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받을 정도가 나오면 뒤에 나머지 기간 동안 학습을 제대로만 해준다면 좋은 결과 만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의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은 기본적인 이투스 앤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투스 앤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 중심의 관리입니다. 학생 개개인별로 맞춰넣어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냐? 그게 중요한데 그건 바로 입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입시적 목표와 지금 학습 상황에 따라 학습을 설계하고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테스트를 통한 관리를 한다. 이게 이투스 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교무시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고요. 이따 제가 다시 들어와서 학원 안내를 잠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